미스테리한 괴담 자판기. 과학에서 말하는 죽음은 생명체의 모든 기능의 영구적인 정지로 말미암아 신체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잃는 것이죠. 의식이 사라진다는 점에선 기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영면이라고 하는 등 잠에 비유하기도 하죠. 다만 의식만 상실하는 기절과 다른 점은 의식은 물론 생명활동 일체가 영구적으로 멈추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은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을 수 없는 몇몇 나라의 장례 풍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례는 시대나 문화, 종교, 환경적 요인에 따라 각양각색의 장례 풍습으로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면 저게 뭐고 너무 끔찍하다. 손 믿을 수 없어. 등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 장례 풍습을 지내는 사람들은 사스가 이게 국룰 됐어요. 아따마 이 집 장례 잘하네. 같은 생각이겠죠? 자, 이제 그분들에게는 최선이었을 장례의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전세계 장례 풍습. 인도네시아 뉴기니 손가락 절단의식. 뉴기니의 데니족에서 거행되는 의식으로 죽은 자에게 신체 부위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고인과 관계된 모든 여성과 아이들은 애도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육체의 고통을 견뎌야만 합니다. 슬픔의 상징으로 손가락을 잘라서 손가락에 윗마디가 없는 여성과 아이가 많다고 합니다. 절단한 손가락은 끈으로 단단히 묶은 후 도끼로 내려찍어 잘라냅니다. 잘라낸 부분은 건조시키고 태우며 재는 특별한 곳에 보관합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전통의식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뉴기니의 몇몇 부족에서 오래된 관습이 되풀이되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 파마디하나. 가장 소름 끼치는 죽음 관련 의식 중 하나이며 마다가스카르에서 행해집니다. 죽은 자들을 모두 땅 위로 꺼내어 새 옷을 입힙니다.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이에 따라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의 발굴은 파마디하나 의식에서 제외하도록 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은밀하게 의식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후로 죽은 자에게서 나온 박테리아로 인해 폐렴과 패스트, 흑사병 같은 전염병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이프가오족 이프가오 장례의식. 죽은 자의 팔과 다리를 의자에 묶여 앉아있는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집으로 가져갑니다. 우선 묘지를 짓기 전에 쌀과 와인 등을 땅에 뿌려 영혼에 대한 상징적인 제물을 바칩니다. 시신은 찢어진 담요나 천에 쌓여 너덜너덜한 의상을 입게 되는데 이는 죽은 자의 옷을 훔치려고 하는 귀신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엄청난 악취를 풍기는 시체는 8일 동안 보관되며 사람들은 시체 주변에서 애도를 표합니다. 며칠 후에 장례식장은 시신을 춘판의 중심에 놓고 춘판을 벌입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상을 차리며 장례식장에서는 천으로 시체의 눈을 가립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난 후 1, 2년 동안 집 근처에 묻어두고 그 후 뼈만 남게 되면 뼈를 잘 닦으며 질병이나 귀신의 장난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빈다고 합니다. 인도 사티의식. 본래 정숙한 아내라는 의미로 남편이 죽으면 산채로 부인을 화장시키는 풍습입니다. 기원전 4세기 무렵부터 펀자브 지방에서 성행되었으며 과부의 재혼금지 풍습 때문에 점차 확산되어 갔으나 1829년에 사회운동가들의 노력에 힘입어 금지되었습니다. 심각한 가부장제 사회인 인도에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은 여성들에게 큰 재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과부는 친척들로부터 가문의 남성들 중 한 명과 동침할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이 전부 아내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잡아먹었다면서 낙인이 찍혀 일평생을 집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힌두교 관습에 따라 과부들은 재혼도 못하며 다른 남성을 유혹해서는 안 된다면서 머리카락을 전부 깎아서 대머리인 채로 있어야 하고 장신구를 걸치는 것과 하얀 옷 외에 다른 색깔의 옷을 입는 것 또한 금지합니다. 하지만 차라리 그렇게 감금과 멸시를 당하며 사는 것이 다행으로 여겨질 정도로 사티는 매우 끔찍한 풍습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불 속에 뛰어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항이 심해서 환각제를 먹인 채 기둥에 묶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화장이 밀폐된 공간이 아닌 바깥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시신이 불타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길면 10시간이 넘도록 숨이 끊어질 때까지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녀들은 처음에 온몸이 불타는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르지만 전신이 3도 화상으로 뒤덮이고 신경이 죽어있을 때쯤이면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며 그렇게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서서히 지켜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바이킹 장례. 스칸디나비아 3국,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행해지던 풍습이었으며 바이킹 장례라고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족장이 죽으면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의 재산과 노예들을 배에 태워서 불을 지릅니다. 고대 북유럽에서는 그렇게 해야 천당 바랄라로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박 장례는 전통적으로 높은 명예를 가진 개인들을 위한 바이킹 장례 관행입니다. 이 무덤들은 전통적인 장식품을 사치라고 할 정도로 풍성하게 장식해 치렀습니다. 여성 노예들의 경우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 마을 모든 남자들과 성적인 의식을 맺게 합니다. 그 후 밧줄로 매달아 놓고 창을 찔러 죽입니다. 그들 시체는 배에 싣고 족장과 같이 화장합니다. 여성 노예와의 성적인 의식은 죽은 족장에게 생명력을 전달하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상징한다고 상상되어 왔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죽은 자의 영역을 들여다보겠다고 생각했다는 설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네팔의 티벳 라마교 조장. 네팔의 티벳 라마교의 조장은 수도승들이 체를 산 꼭대기로 가져와 깔끔하게 전신을 토막낸 뒤 내장을 꺼내어 흩뿌립니다. 머리는 새가 먹을 수 있게 돌로 부수는데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남은 뼈는 다시 가져와 가루를 낸 뒤 다른 새들에게 먹여줍니다. 그들은 몸이 영혼을 위한 그릇일 뿐이라고 믿고 뼈를 먹은 새에 의해 하늘로 운반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척박한 고산지대에 있다 보니 땔감이 부족해 화장이 어렵고 땅에 묻어도 서늘한 산지라 시신이 쉽게 썩지 않아 이러한 장례 풍습을 가지게 되었다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쿠신부츠. 1800년대 일본의 승려들이 행하던 의식으로서 미라가 되기까지 2000일 정도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보통 죽음의 징후를 포착했을 때 작은 소나무 간에 들어가 긴 명상을 시작합니다. 그 후 죽기 전까지 솔잎, 나무 껍질, 견과류만 섭취하며 온몸에 지방을 제거했습니다. 소나무 껍질을 섭취함과 동시에 정신수양을 하게 되는데요. 소나무는 피부를 가죽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내장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들의 몸에서 박테리아와 수분이 사려지며 부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승려들은 이로써 깨달음을 얻고 부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백 명의 승려가 시도했지만 지금까지 20여 구의 소쿠신부츠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